자, 이번 시간에는 마찰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접촉면에 평행하게 작용하는 접촉력인데요. 우리가 이제 접촉면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힘 중에서 수직항력이 있었죠, 그죠? 이 수직항력을 뭐 N 또는 N이라고 이렇게, 왜냐하면 normal force이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이제 수직하게 작용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접촉면이 물체에 이렇게 접촉면과 평행하게 작용하는 힘이 있는데 그것을 마찰력이라고 한다 하는 거. 그래서 이 수직항력하고 이제 마찰력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이제 엄연히 다른 것이라는 걸 먼저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마찰력에는 운동 마찰과 정지 마찰이 있는데, 그래서 정지 마찰력 중에서도 이제 최대 정지 마찰력은 수직항력에 비례하고, 물론 이제 운동 마찰력도 수직항력에 비례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정지 마찰력은 μsn에 지금 이렇게 부등호를 이렇게 해놨죠,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정지 마찰력 중에서 이제 최대 값이라는 거죠. 최대 정지 마찰력이고, 운동 마찰력은 이제 어떤 특정한 값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직 항력에 비례하고, 요 비례 상수들을 정지 마찰 계수, 또 이제 요거는 운동 마찰 계수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 그걸 이제 이해를 하시고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찰력은 접촉면에 평행하게 작용하는 접촉력이고, 그래서 물체가 어떤 표면 위를 운동하거나 공기나 물과 같은 점성이 있는 매질 속에서 운동할 때 물체는 주위와의 상호작용 때문에 운동하는 데 받는 저항, 이런 걸 이제 마찰력이라고 그러는데, 자, 정지 마찰력은 외력에 맞춰서 움직이지 못하게 작용하는 힘. 그래서 어떤 뭐 박스 같은 게 있는데 내가 외력을 이렇게 줬는데, F를 줬는데 얘가 이제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이 방향으로, 요 힘과 이제 정확하게 반대 방향으로, 그죠? 그래서 정지 마찰력이 작용하고 있을 거다. 그렇지. 이제 요 스태틱, FS라고 이제 많이 쓰죠. 그렇게 되고, 운동 마찰력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밀었는데 얘가 움직인단 말이지. 이 미는 방향으로 움직여 가고 있어. 움직여 가지만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책상 같은 거 밀고 가면은 그냥 쑥 밀리지 않죠. 그래서 계속 밀려면 이제 힘을 줘야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반대 방향의 힘이 이제 작용하니까. 그렇지만 이제 움직이고 있을 때는 만약에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면은 요 가해준 힘이랑 요 마찰력이랑 크기가 같겠지만은 만약에 이제 요 운동 마찰보다 큰 힘이 가해지면 이제 얘가 가속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얘가 이 면 위에서 미끄러지고 있을 때, 움직이고 있을 때 작용하는 마찰력이 뭐다? 바로 운동 마찰력이다. 그래서 이제 키네틱이니까 요건 이제 FK 이렇게 이제 많이 쓰죠. 그래서 키네틱 프릭션, 스태틱 프릭션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지금 X축이 여기에 가해준 힘이에요. 가해준 힘이고 요 Y축은 마찰력이에요. 그러면은 자, 내가 이제 요 영역이 이제 정지 영역인데 내가 어떤 힘을 가해줬는데 움직이지 않고 있어. 그럼 그때 정지 마찰력하고 내가 가해준 힘이랑 같겠죠, 그죠? 아까도 봤지만은 내가 여기서 10N을 가했는데 움직이지 않아. 그 말은 정지 상태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지 마찰력이 작용하고 있으면 마찰력도 얼마다? 10N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20N을 가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움직이지 않아요. 그럼 마찰력이 얼마라는 거예요, 그때는? 마찰력이 20N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밑에 그래프 보시면 직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가해준 힘이 움직이지 않는 동안에는 내가 가해준 힘과 똑같은 크기의 마찰력이, 정지 마찰력이 작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힘을 가해주고 가해주다 어느 순간 어떤 한계를 넘었으면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막 움직이기 시작하려는 그때의 마찰력을 뭐라 그러냐 하면은 최대 정지 마찰력이다 그런다. 그래서 정지 마찰력 중에서 최대값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떤 특정한 값을 가지는 거죠. 그러다가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무슨 마찰이다? 그때부터는 이제 운동 마찰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운동 마찰은 내가 가해준 힘과 상관없이 어떤 일정한 값을 가진다 이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요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하나씩 좀 보면은, 자, 정지 마찰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정지 마찰은 두 물체 면 사이에 작용하는 수직 항력에 이제 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시면은 fs는 특정한 값을 가지지 않아. 정지 마찰은 특정한 값을 가지지 않는데 이거의 최대값. 그래서 이걸 이제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수직 항력이 비례하고 그 비례 상수를 이제 μs라고 이제 부르고, 요건 이제 정지 마찰 계수라고 부르는데, 자, 단위를 보시면은 마찰력도 힘이고, 그죠? 단위로 나타내면 뉴턴이고, 수직 항력도 힘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마찰 계수는 차원이 없는 양이겠죠. 그래서 단위가 없어요. 그냥 숫자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지 마찰은 0에서부터 이 최대 정지 마찰 사이에 어떤 값을 가지게 되는 거고, 특정한 값을 가지는 것은 뭐다? 최대 정지 마찰력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점을 이제 학생들이 또 그냥 공식 외우는 것만 하다 보니까 혼돈하는데, 요걸 이제 주의하시고, 자, 운동 마찰은 이제 조금 더 어떤 의미에서는 쉽죠. 왜냐하면은 가해준 힘과 무관하게 어떤 특정한 값을 가지는데 수직 항력에 이제 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운동 마찰 계수를 μk라고 하고, 그렇게 되고, 근데 이제 대부분 경우에 이 정지 마찰 계수 μs는 많은 경우에, 대부분 경우에 μk보다 이제 거의 항상 이제 커요. 그래서 그리고 마찰 계수는 또 접촉면의 면적하고 무관해요. 여기 보시면은 공식에서 보실 수 있겠지만은 수직 항력 n에 비례하지 면적에는 비례하지 않아요. 그래서 똑같은 물체를 갖다가 이렇게 놓거나 세워서 이렇게 놨을 때 마찰력이 동일하게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실은 좀 이상적인 이야기예요. 아주 단순화시킨 이야기고, 실제로는 면적이 약간은 관계가 되죠, 사실은. 되는데, 요 마찰 자체가 이제 굉장히 복잡한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물리에서 배우는 레벨에서는 단순화시켜서 이제 생각하느라고 이제 이렇게 요 공식으로, 이 공식으로 이제 실제 현상을 나타내기는 좀 힘들죠. 그래서 아주 단순화시킨 거라는 거는 일단 알고 계십시오. 그래서 마찰 계수를 보면 이제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 강철과 강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두 개 물체단 말이죠. 그래서 두 개의 면 사이에 마찰 계수지, 하나의 면이 있는데 얘가 가지는 마찰 계수라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유리가 있으면은 유리판 위에 만약에 어떤 알루미늄 조각을 얹었다. 그럴 때에 마찰력하고, 유리 위에 유리를 얹었다 할 때에 마찰력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보시면은 강철과 강철은 이렇게 정지 마찰 계수가 이렇고 운동 마찰 계수가 이렇단 말이죠. 근데 이제 알루미늄과 강철 사이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줄어드는 거고, 또 강철과 구리 하면 더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뭐 콘크리트와 고무, 나무와 나무 뭐 이렇게 돼 있고, 유리와 유리는 여러분들이 유리판 위에 유리 이렇게 판때기 놓고 밀려 그러면 굉장히 안 밀리죠, 잘. 그죠? 그래서 생각보다 마찰 계수가 굉장히 크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젖은 눈 위에 왁스 칠한 나무는 이제 미끌미끌거리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마른 눈 위에 왁스 칠한 나무는 이제 훨씬 더 잘 미끄러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른 눈, 젖은 눈인데, 젖은 눈보다 이제 우리가 스키 타기에 좋은 눈이 마른 눈이잖아요. 이것은 이제 굉장히 잘 미끄러지니까 그렇게 되고, 뭐 윤활유 처리한 금속과 금속 사이에는 이런 식으로 얼음과 얼음도 이제 마찰력이 작고, 그리고 이제 테플론과 테플론 사이의 마찰 계수가 굉장히 작은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사람의 연골은 이제 테플론보다 이제 훨씬 더 부드럽게 이렇게 움직이도록 이렇게 이제 된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값들이 있다. 뭐 이 값들을 뭐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은 이런 표 같은 걸 이렇게 한번 보면서 실제 이제 현상이 어떻게 되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짐작은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다시 복습 삼아서, 자, 물체를 밀기 위해서 내가 이런 힘으로 민단 말이죠. 그때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은 마찰력이 작용하고 있겠죠. 근데 이 마찰력은 내가 가해준 힘이랑 지금 크기가 같단 말이죠. 그러다가 내가 힘을 좀 더 증가시켰어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막 움직이기 시작할 때 이 마찰력은 뭐랑 같겠어요?
바로 μsn. 요게 이제 바로 최대 정지 마찰력이다 말이죠. 이게 지금 최대 정지 마찰력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되고, 그래서 일단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무슨 마찰이다? 운동 마찰이라는 거죠. 그래서 운동 마찰은 통상 이제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이제 크기가 줄어들고, 여기 화살표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리고 만약에 요 힘이 이 운동 마찰보다 크다면은 알짜 힘을 받으니까 가속 운동을 하겠죠. 그죠? 이렇게 가속 운동을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운동 마찰력은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과 반대로 작용한다.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런 힘을 갖다가 가해준다. 그러면은 이때 이제 수직 간격도 줄어들죠. 그죠? 수직 간격도 줄어드니까 마찰력도 좀 줄어들겠죠. 크기가.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움직이기가 아마 쉬울 텐데. 왜냐면 이렇게 이 힘하고 요거하고 요 힘에 내가 가해준 힘의 수직 성분하고 요 수직 간격하고 합해가지고 뭐랑 같아져야 돼요? mg랑 같아져야 되니까 얘가 이제 mg보다 적겠죠. 작겠죠. 그러니까 fk가 또 이제 μk n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n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마찰력도 이제 줄어들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체를 좀 쉽게 움직이려면은 어떻게 위로 이제 살짝 힘을 주고 그래서 만약에 책상 같은 걸 이렇게 끌고 가야 된다. 무거운 책상을. 그럴 때 그냥 이렇게 끄는 것보다는 살짝 들어서 같은 힘이라도 이렇게 살짝 들어서 끄는 게 이제 훨씬 더 쉬울 수가 있죠. 왜냐 마찰력을 줄여주니까. 자, 물리학 책을 수직벽에 대고 누를 경우 자, 벽이 있는데 자, 물리책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누르고 있단 말이죠. 네? 누를 경우에 벽이 책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방향은 어느 쪽인가? 어느 쪽 같아요? 자, 책에 지금 작용하는 힘이 뭐가 있나요? 그렇죠? mg가 이렇게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손이 이렇게 누르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누르는 이렇게 대받아치는 요 수직 간격이 있겠죠. 요걸 이제 면에 수직하니까 요런 수직 간격이 있고 그 다음에 마찰력은 얘가 지금 마찰이 없으면 밑으로 떨어질 텐데 그걸 막는 힘이 뭐예요? 이거죠. 그죠? 정지 마찰력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겠죠. 물론 내 손과 책 사이에도 정지 마찰력이 윗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을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벽이 책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방향을 물었으니까 당연히 윗방향이 되겠죠. 자, 아빠가 수평에 있는 설매장에서 딸의 설매를 끌 때, 자, 이렇게 끄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끄는 게 좋겠어요? 아까 이야기 나왔죠? 그죠? 내가 이렇게 끌면은 어떻게 된다? 수직 간격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직 간격이 더 커진단 말이죠. 그죠? 수직 간격이 더 커지니까 당연히 마찰력도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요 힘 때문에 F 사인 세타 요 힘하고 요 힘하고 합쳐가지고 이제 mg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n은 mg에서 요걸 뺀 만큼 될 건데 여기서는 오히려 어떻게 된다? 여기 F 사인 세타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mg가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n이 mg 더하기 F 사인 세타가 돼가지고 수직 간격이 커진다는 거죠. 수직 간격이 커지면은 아까 운동 마찰력이 μkn이니까 n이 커지면은 당연히 마찰력도 커지는 거죠. n을 될 수 있으면 줄여주는 방향. 이렇게 이제 하는 게 낫겠죠. 자, 우리가 이제 정지 마찰 계수를 쉽게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요 거친 표면 위에 물체를 이렇게 놓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찰 계수, 정지 마찰 계수를 측정하고자 하는 두 개의 물체를 이렇게 놓고 사실은 뭐 경사면을 이렇게 안 하고 보통은 이렇게 판때기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쭉 들어 올려주게 돼 있고 각도를 이제 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쭉 들어 올려주다 보면 어느 순간 각도를 점점 증가시키다 보면은 왜냐하면 보시면은 수직 항력이 각도가 증가하면서 수직 항력이 mg 코사인 세타랑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타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mg 코사인 세타가 줄어들죠. 그럼 이제 수직 항력이 줄어들고 수직 항력이 줄어들다 보면은 얘가 이제 마찰력 자체가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찰력 자체가 줄어들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에 되면 mg 사인 세타는 이제 점점 더 커지는 거고 그래서 mg 사인 세타랑 요 마찰력이랑 이제 같아지는 때가 오는 거죠. 그때가 언제다? 그때가 바로 이제 막 미끄러지기 시작할 때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가 바로 이제 얘가 최대 정지 마찰력이 될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면은 우리가 각도 그걸 임계각이라고 하는데 그걸 측정하면은 이제 정지마찰계수 μs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요 경사면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좌표계를 잡는 게 좋다 그랬죠. 그래서 경사면을 따라서 한 축을 잡고 경사면의 수직인 축을 한 축을 잡고 그래서 x축을 경사면과 나란한 걸로 잡으면은 mg sin 세타 빼기 fs가 0이 되고 그 다음에 수직 방향을 잡으면 m-mg 코사인 세타가 0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fs는 mg sin 세타인데 여기서 여기 보면 mg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어떻게 돼요? mg는 코사인 세타분의 n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n 탄젠트 세타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결국 보면은 fs는 이게 만약에 최대 정지 마찰이 되면 이게 μsn이잖아요. 그죠? 그럼 μsn하고 n 탄젠트 세타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된다? μs가 바로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임계각일 때 세타가 임계각이 되면은 그때 뭐가 된다? 얘가 최대 정지 마찰력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μsn이라고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n 없애주고 나면 결국 μs는 뭐랑 같다? 탄젠트 세타 임계각. 그래서 우리가 임계각을 알면은 그거의 탄젠트 값이 바로 뭐가 된다? 그게 최대 정지마찰 계수가 된다는 거죠. 자, 비슷하게 그림에서 질량 4kg인 물체가 수평과 30도의 경사면 위에 놓여있다. 물체와 표면 간의 최대 정지마찰 계수가 0.650이라 할 때 다음을 계산하라. 수직항력. 수직항력은 뭐랑 같아요? mg 코사인 세타랑 같죠. 그래서 그거는 쉽고 최대 정지마찰력. 최대 정지마찰력은 USN이잖아요. 그죠? 최대 정지마찰력은 USN. 요거 뭐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물체가 움직이지 않기 위한 실제 정지마찰력을 계산하시오. 요거 이제 보시면은 요거 계산하면 되고 조금 있다가 하면 되고 그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하는가 아니면 정지해 있겠는가 그것도 이제 요 최대 정지마찰력이랑 지금 이제 실제 정지마찰력이랑 이제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이 있고 수직항력이 있고 정지마찰력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중력 mg를 우리가 이제 분해를 한 거죠. 그래서 요렇게 그러면 이제 x 성분은 요게 되고 y 성분은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수직항력은 간단하죠. n은 mg 코사인 세타니까 금방 구할 수 있죠. 이렇게 되고 자 최대로 가능한 정지마찰력 구하기. 수직항력의 마찰 계수 곱하면 되는 거죠, 그냥. 그래서 이게 최대 정지 마찰력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 물체 요 지금 30도인 경사면 위에서 정지 마찰이 물체에 작용할 수 있는 최대 힘이 22.1N이단 말이죠. 그러면 물체가 이제 정지해 있을 수 있게 하는 실제의 정지 마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되니까 요 관계 식을 이제 하면은 A가 이제 0이단 말이죠. 정지해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된다? 이 중력, 요 mg sin 세타 빼기 fs단 말이죠. 그게 이제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정지마찰력 s에 대해서 풀고 이렇게 풀면은 fs는 mg sin 세타니까 fs는 얼마가 된다? 이렇게 돼가지고 19.6N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19.6N이니까 결국 어떻게 된다? 물체가 지금 필요한 정지마찰력은 이거니까 최대 정지마찰력보다 작죠. 그러니까 이 물체는 경사면에 정지해 있게 된다 하는 거죠. 자, 미끄러진 하키팩, 얼음 위를 하키팩이 처음 속도 20m/s로 이제 가다가 얼음에도 이제 약간은 마찰이 있겠죠, 그죠? 작지만은 115m를 미끄러진 후에 정지한다면 퍽과 얼음 사이 운동 마찰 계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초기 속도, 얘가 초기 속도고 나중 속도는 정지하니까 0이 되는 거죠. 그리고 115m 미끄러졌으니까 이건 델타 X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B0, B, 그리고 델타 X 하니까 이걸로부터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가속도를 구할 수 있죠. 그럼 그 가속도를 알면은 F는 MA를 써가지고, 힘을 구할 수가 있고, 그 힘이 뭐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수직 항력이 있고,
mg가 있고 이 두 힘은 크기가 방향 반대겠죠. 그러니까 수직 항력 이꼴 뭐가 된다? 이 경우에는 mg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두 힘은 어쨌든 상쇄되고 나오니까 R자 힘은 결국 뭐다?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이용해서 풀면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 X방향으로 R자를 받는 입자 모형을 적용하면 되는데, 그래서 FK는 지금 이제 여기 마이너스를 썼는데, 지금 이제 모션이 이쪽 방향이니까 이쪽 방향으로 우리가 플러스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속도의 방향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힘의 방향이 이렇게 되고, AX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 Y 방향으로는 뭐 평행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찰력이 개입되면 이제 N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N equal mg라는 걸 이제 알고, 그래서 N equal mg, 그리고 FK는 µKN, 요걸 이제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µKN은 마이너스 µK, N이 뭐라고요? N이 mg잖아요. 그죠? 그래서 NmG 집어넣고, 그게 MA단 말이죠. 그럼 A는 우리가 마이너스 µKG, 이렇게 되고, 그러면 또 이제 등가속도 운동 입자모 형식을 이렇게 딱 적용을 시키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풀 수 있죠. 그래서 이건 이제 나중 속도는 0이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 운동 마찰 계수에 대해서 이제 풀면 되죠. AX 구해가지고. 그래서 요거 UK, 그러니까 여기 보면 A가 요거니까 요거 넣어가지고 UK에 대해서 이제 쉽게 풀 수가 있죠. 그래서 UK는 얼마가 된다? 0.172라 하는 거죠. 그래서 자, 마찰력의 미시적 근원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뭐 분자들 사이에 이제 거리가 아주 가까워지다 보면은 이렇게 결합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이제 냉용접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용접을 하려면 이제 굉장히 고온에서 이제 녹여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요 실제 꼭 금속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분자들 사이의 거리가 이제 굉장히 가까워지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 부분들은 서로 이렇게 분자적으로 이제 결합을 하게 되고, 그 결합을 떼는데 이제 힘이 들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마찰력의 기원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경사면에서 우리가 이제 금고 밀어 올리기. 이것도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무거운 금고가 있는데, 그러면서 얘를 이제 이렇게 밀어가지고 올리려고 그러는데, 당연히 이 무게가 있으니까 이 무게 때문에도 무겁고, 그죠? 그리고 이제 마찰력도 이제 작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금고의 질량이 510kg이고, 정지 마찰 계수는 0.4이고, 운동 마찰 계수는 0.33이고, 그리고 경사로는 이제 15도고, 이때 금고가 경사로에서 위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려면 배달원이 힘을 얼마나 가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최대 정지 마찰 역 플러스 요 W가 이렇게 내려두는 힘, 그죠? 요거 두 개를 합한 힘만큼을 최소한 가해줘야지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금고를 일정한 속도를 밀기 위해서는, 금고를 일정한 속도를 밀려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운동 마찰을 쓰면 되겠죠. 운동 마찰과 요거의 합만큼 똑같이 이제 힘을 가하면은 될 거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알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래서 자, 금고가 평행 상태에 있을 때는 이제 한 힘이 이렇게 힘이 작용하는데, 물론 요 힘을 이제 삼각형법으로 더하면 이렇게 되겠지만은, 자, 우리가 이제 성분으로 이제 나눠서 이제 생각하면 요 힘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X축, X축, Y축을 이렇게 잡으면은 요거만, 다른 것들은 얘는 Y 성분만 있고 얘랑 얘는 이제 X 성분만 있는데, 얘만 이제 X 성분도 있고 Y 성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해를 하면은 mg 사인 세타, mg 코사인 세타인데, 우리가 이제 X를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잡았으니까 얘가 마이너스가 되고, 또 Y를 이제 이쪽 위쪽 방향이니까 얘가 이제 성분이 이제 마이너스 mg 사인 세타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A가 이제 금고의 이 자물도, 그리고 자유물체도죠. 그리고 B는 이제 평행 상태에 있다면 힘을 다 더해가지고 0이 돼야 된다는 거. 요 힘을 이제 요걸 갖다 그냥 다시 삼각형법으로 더한 거고. 그래서 요 무게를 이제 X 성분, Y 성분으로 이제 분리한 거고. 그리고 요 무게를 X 성분과 Y 성분으로 대치를 해서, 그러니까 요 힘 대신에 성분으로 나눈 거를 다시 이제 그린 거죠. 그러면 이제 요것만 다루면 되고 요것만 다루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금고가 이제 처음에 정지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래서 배달원이 밀기 시작하면 이 applied force FA가 커지고 정지 마찰력 또한 커지다가 커지면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다가 어떤 특정한 값이 되면 정지 마찰이 뭐가 되는 거죠? 최대 정지 마찰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 마찰력이 이제 마찰력을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경사를 하기 위해서는 수직 항력의 크기는 요거 n은 mg 코사인 세타, 요거는 금방 구했고요. 쉽게 구하고. 자, 그래서 수직 항력은 뭐 무게보다 이제 작을 텐데 어쨌든 미끄러지지 않은 범위에서 최대 힘으로 밀 때 어떻게 되죠? x 성분 따지면은 우리가 이제 요 금고 이쪽에 있을 때 이게 이제 FA가 이렇게 되고, 그죠? 그리고 이게 중력 때문에 생기는 거, 마찰력 때문에 생기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되니까, 아이고, 가해준 힘의 방향이 x 방향이니까 요거는 이제 이게 가해준 힘이고 마찰력의 크기는 최대니까 어떻게 된다? USN이 되는 거고, 아까 n은 mg 코사인 세타였죠, 그죠? 그래서 방향은 마이너스고 여기 마이너스 방향이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이제 무게의 요 x분이죠. 그게 이제 mg 사인 세타인데 얘도 이제 이 방향이 요 방향이니까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가해준 힘, 여기 무게에 의한 거, 여기 마찰력에 의한 거, 여기 이제 무게에 의한 거. 그래서 여기 다 더했을 때 0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럼 이제 요 우리가 가해준 힘은 요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mg 묶어내고 이렇게 숫자 집어넣어서 구하면은 3300뉴턴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3300뉴턴을 초과해서 살짝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일단 미끄러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뭐예요? 그때부터는 마찰력이 바로 운동 마찰이라는 거죠. UKN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K는 첨자로 가야 되겠죠. KN이 되니까 요게 되니까 요 똑같은 식인데 보면 아까 요 뮤 SMG 코사인 세타 아까 여기 보면 식이 똑같아 보이지만 요거 이제 요 첨자가 바뀌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FA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구하고, 요 뮤 K, 아까 뮤 S는 이제 0.43 뭐 이렇게 돼 있고, 요건 이제 0.33이니까 다르죠, 그죠? 그래서 2900뉴턴만 돼도 일정한 속도로 예,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사로를 이렇게 따라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은 역시 이 금고의 무게가 이제 거의 5000뉴턴이죠. 그래서 5000뉴턴보다는 더 적은 힘으로 어쨌든 밀어 올릴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자, 연속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815kg인 자동차가 M이 815kg 자동차가 30m/s의 속력으로 달리다가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바퀴가 정지하였다. 아까 이제 하키퍼하고 비슷한 문제죠. 그래서 5.6초 동안 X 방향으로 미끄러지다가 정지하였다. 그래서 30m/s로 달리다가 정지했는데 그 정지하는 동안에 걸린 시간이 얼마예요? 5.6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속도를 쉽게 구할 수 있죠. 가속도는 어떻게 된다? 델타 t분의 요거 돼가지고 마이너스 5.36m/s 제곱이 되는 거죠. 그 가속도를 구할 수 있고. 그럼 이 시간 동안 차에 작용한 힘의 크기는 얼마인가? 우리가 F는 ma, 그죠? 뉴턴의 이 법칙에서. 그래서 A를 알면은 질량 곱하면은 그게 뭐다? 그게 이제 R자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F는 ma 해서 4690뉴턴.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1 떼고 생각했는데 힘의 크기만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럼 차가 이때 미끄러져간 거리는 얼마인가? 그러면은 뭐 물론 이제 등가속도 운동식이니까 델타 x는 뭐 2분의 1 at 제곱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뭐 평균 속도 써도 되죠. 델타 x는 보시면은 평균 속도 곱하기, 왜냐하면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그래서 델타 t 곱하기 평균 속도가 얼마예요? 30이었다가 0이 됐잖아요, 그죠? b가 0이 됐으니까 두 개의 평균은 15죠, 그죠? 15m/s의 평균 속도로 5.6초 동안 가는 거리니까 84m다 하는 거죠. 자, 무게가 1000뉴턴인 상자가 그림 A에서와 같이 수평과 20도의 방향으로 300뉴턴의 힘에 의해서, 여기 300뉴턴의 힘에 의해서 일정한 속력으로 이렇게 밀리고 있는 거죠. 그럼 상자와 바닥 사이 운동 마찰 계수는 얼마인가? 자, 내가 얘의 무게가 지금 1000뉴턴이단 말이죠. 1000뉴턴인데 내가 300뉴턴
이런 방향으로 밀었을 때 얘가 일정한 속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x 방향을 생각하면 이거는 f 뭐예요?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얘는 f 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여기 mg가 1000N이고 그 다음에 수직 간격이 있죠. 그죠? 이 수직 간격은 뭐랑 같아야 돼요? 얘랑 얘의 합이랑 같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fk 이게 이제 뮤 kn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작용하니까 요걸 이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얘랑 이제 같다는 거죠. 근데 n이 얼마다? n은 얼마다? n은 얘랑 얘의 합이 되겠죠. 지금 보시면은 얘도 아랫방향, 얘도 아랫방향이고 얘가 윗방향이니까 다 더해서 0이 돼야 된다는 건 n이 1000N 더하기 요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거 여기다 집어넣고 그래서 F 300N 사인 요거 하면은 우리가 뮤K를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FK는 뮤KN인데 그게 뭐랑 같다? 그게 바로 내가 가해준 힘 F 코사인 20이랑 같다는 거죠. 그러면은 또 n은 어떻게 된다? mg 더하기 f 사인 20이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 이제 구하면은 1103N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uk는 뭐예요? n분의 이건데 이거는 n은 1103N이고 얘는 300 곱하기 코사인 20이니까 282N이단 말이죠. 그래서 구하면은 0.25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마찰 계수가 0.256이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B에서는 뭐였어요? 그림 B에서 같이 수평과 20도의 방향으로 이렇게 당긴다면 그 상자의 가속도는 얼마이겠는가? 마찰 계수는 A에서 구한 것과 같다고 가정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마찰력이 줄어들겠죠. 그죠? 아까는 일정한 속력으로 갔지만 이번에 마찰력이 줄어든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수직 간격이 줄어드니까. 아까는 힘이 이렇게 가니까 수직 간격이 이제 mg 플러스 이거였는데 이번에 이렇게 가니까 수직 간격이 어떻게 된다? mg 빼기 이게 된단 말이죠. 그 수직 간격이 이만큼 줄어들었어요. 그 말은 마찰력이 얼마 됐다는 거야. 아까는 마찰력이 282N이었지만 지금은 마찰력이 230N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마찰력이 230N이니까 여기 보시면 마찰력이 230N이 이렇게 작용하고 얘는 이렇게 300N 곱하기 코사인 20도 하면 이게 뭐예요? 300N 곱하기 코사인 20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니까 여기 요거 그리고 요거는 이제 230N 요거는 이제 300N 곱하기 코사인 20도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요 F 곱하기 코사인 282N이죠. 그죠? 그래서 282N에서 230N을 뺀 게 R자입니다. 말이죠. 그걸 이제 질량 M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A는 M분의 F 코사인 20 빼기 FK인데 F 코사인 20이 282N이고 FK가 지금 위에서 구한 게 230N이고 그리고 질량 M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이제 무게가 1000N으로 주어졌으니까 무게라는 것은 어떻게 된다? mg니까 그죠? 그래서 M은 뭐다? G분의 W 하면 되겠죠. 그 중력 가속도 분의 1000 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은 얼마가 나온다? 0.51 m/s 제곱이 나온다 하는 거죠. 자, 질량이 3kg인 물체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수평 방향과 50도의 각도를 이루는 힘 P에 의해서 벽을 밀고 있어요. 그래서 물체와 벽 사이, 얘와 얘 사이에 정지 마찰 계수가 0.250이다 하는 거죠. 그럴 때 물체가 가만히 있게 하기 위한 P의 크기는 얼마인가 그랬어요. 그럼 보시면은 자, 물체에는 mg의 힘이 작용하겠죠. 무게가 작용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자, 내가 이렇게 미는 힘으로 인해서 지금 이게 이런 성분이 있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P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 얘는 P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P 코사인 세타로 누르기 때문에 얘가 지금 이쪽으로 수직 간격이 있는데 이 수직 간격은 뭐가 된다? P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지금 얘가 이제 마찰이 생겨가지고 정지 마찰이 이 방향으로 이제 작용하겠죠. 그래서 이 물체를 떠받치는데 요 힘과 요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마찰력과 요 P 사인 세타가 바로 요 mg랑 이제 비기고 있겠죠. 그러니까 거의 가만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개념을 이제 써서 그러면 이제 n은 P 코사인 세타니까 요거 이제 계산할 수 있고 f
근데 여기 이제 최대니까 요 최대 요 마찰력이 이제 최대가 될 때, 를 구하면은 거기에 이제 뮤스 n인데, 그게 이제 n을 요걸 그대로 쓰면 뮤스 요거단 말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마찰력과 뭐와 p 사인 세타 합이 바로 mg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랑 요거는 mg가 돼야 된다.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은 p 사인 50도 요거 하면 되고, 요거 이제 p가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p로 묶어내고, 요걸 이제 이항시키면은 어떻게 돼요? 요렇게 이제 되니까 나머지 이제 다 그냥 구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mg 3kg 곱하기 9.8은 29.4 나오고, 사인 50도, 그리고 뮤s가 0.25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서 31.7N의 힘으로 이렇게 밀고 있으면은, 움직이지 않더라 하는 거죠. 그럼 P가 더 크거나 더 작은 값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가? P가 이거보다 더 작아지면 어떻게 되겠어? 미끄러지겠죠. 그죠? 더 큰 값을 가지면은, 더 큰 값을 가지다가 어느 순간, 훨씬 더 큰 값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P 사인 세타가 만약에 mg보다 더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부터는 얘가 이쪽으로 미끄러지겠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정지마찰이 일단 이쪽 방향으로 사용하겠죠. 그러니까 위로 미끄러지지 못하도록. 그죠? 그렇게 되다가 더 커지면 이제 미끄러지기 시작할 거고, 이제 그때는 이제 운동 마찰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힘이 뭐 수평과 13도의 각도일 때 다시 계산할 똑같은 거 계산하면 되죠. 이거는 뭐 금방 할 수 있을 거니까 이건 빨리 갈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이제 각도에서 요 13도로 50도를 13도로만 바꾸면 되죠. 똑같은 식을 푸는데 그래서 금방 이제 할 수 있으니까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그래서 P를 구하면은 그래서 이 각도가 적을 때는 이제 훨씬 더 큰 힘을 줘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이런 식으로 떠받칠 때는 31N 정도만 주면 되는데 이렇게 떠받치려고 하니까 이때는 힘을 훨씬 더 크게 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얘가 떠받치는 이 힘이 이제 현격하게 줄어들고 그죠? 그러니까 결국 마찰을 크게 해야 되니까 마찰을 크게 하려면은 최대 정지 마찰을 크게 하려면은 수직 간격을 크게 하는 수밖에 없죠. 아까는 여기에 이제 수직 간격이 이만큼 했다면 지금 힘을 이런 식으로 좀 수직 간격이 커지는 거죠. 왜냐하면 얘의 수평 성분하고 얘하고 이제 똑같아야 되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말이 짐을 포함하여 236kg인 썰매를 끌고 있는데 썰매가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말은 35도 방향으로 1240N의 힘으로 끌어야 된다. 그래서 이 썰매가 있는데 이 썰매를 이런 방향으로 그래서 35도 방향으로 1240N의 힘을 가해가 있어요. 그래서 썰매를 그냥 점입자로 간주하고 다음을 계산하라.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1240N일 때 썰매에 작용하는 수직 간격. 수직 간격은 지금 이제 여기 mg가 있는데 얘가 지금 보면 이렇게 수직 성분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 수직 간격은 mg 빼기 요거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구하면 n은 무게보다 이제 약간 작겠죠. 요거 계산하면은 얼마가 된다? 1693N이 되고요. 그 다음에 썰매와 바닥 사이의 정지 마찰 계수. 라고 말이 같은 각으로 620N으로 끌 때 정지 마찰력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이 정지 마찰 계수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 fs max는 mus n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바로 뭐랑 같다? 내가 가한 힘. 그죠? 그래서 요거랑 같으니까 구하면은 mus는 n분의 f sin 30도 가지고 이렇게 구하면은 0.634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정지 마찰 계수는 쉽게 구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말이 같은 각으로 620N으로 끌 때 정지마찰력은 지금 이제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죠? 지금 보면 이거는 최대 정지마찰력이단 말이죠. 그래서 최대 정지마찰력은 특정한 값을 가지지만 정지마찰력은 특정한 값을 안 가진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어떤 힘을 가했는데 얘가 움직이잖아. 그러면 이 내가 가한 힘이 요 X성분과 이 정지마찰력이 같다는 거죠. 그래서 정지마찰력은 그냥 내가 가한 힘에 X성분에 지나지 않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보다 하는 거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자, 배에 짐을 싣는 부두 노동자가 처음에 이제 수평면에 정지해 있는 20kg의 짐 상자를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데 75N의 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자, 정지해 있는 걸 움직이게 하는데 이 힘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짐 상자가 한번 움직이고 난 후에는 짐 상자를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게 하는 데는 60N의 힘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운동 마찰이라는 거죠. 운동 마찰력. 그러면은 짐 상자와 바닥 사이 정지 마찰 계수와 운동 마찰 계수를 구하라. 이건 이제 간단하죠. 지금 이제 수평면 위에 정지해 있는데 지금 이제 힘을 수평면으로 이제 두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힘이 없어. 그래서 수직 강력이 결국 뭐랑 같다? mg랑 같은 거예요. 수직 강력이 196N이니까 그럼 US는 어떻게 된다? m분의 75. 그죠? 요쪽으로 넘어가면 되죠? 이렇게 되고 그래서 0.383. 그럼 UK도 똑같은 식으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196분의 60이니까 0.306 이제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림과 같이 35도 기울어진 경사면과 3kg짜리 상자 사이에 정지 마찰 계수가 0.3이다. 그 상자가 경사면을 따라 미끄러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경사면에 수직하게 이렇게. 자, 그러면은 보시면은 여기 이제 mg가 있고, 그죠? 여기 이제 수직 간격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리고 그거밖에 없는 거죠.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럼 mg를 보시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뭐다? 이게 mg 코사인 세타고, 그죠? 이게 mg 사인 세타인데 얘가 이제 미끄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마찰력이 있죠. 이 마찰력이 이 방향으로 이제 작용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미끄러지지 않게 하니까 이게 바로 정지 마찰인데 지금 이제 요 최소의 힘을 구하라 했으니까 지금 이제 최대 정지 마찰력이 이제 작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X 성분은 요거랑 요거밖에 없는 거고 Y 성분은 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걸 보시면은 FS 매스는 VSN인데 그게 뭐랑 같다? MG 사인 세타랑 같은 거죠. 그래서 그 계산해 보면은 MG 요거 M 3kg 나오고 35도 나오니까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최대 정지 마찰력이 얼마다? 16.9N이단 말이죠. 그런데 자, 요 F랑 N이랑 보시면 F 이 방향, 그죠? 그리고 mg 코사인 세타 이 방향. 그러니까 수직 간격 n은 이 방향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n을 구하면은 n은 어떻게 된다? f 더하기 mg 코사인 35도니까 그래서 f 더하기 24.1N이단 말이죠. 그래서 n 자체가 지금 여기 보시면 n 자체가 요거단 거죠, 요거. 그죠? 그러면은 정지마찰 계수는 0.3이고, 그죠? 요건 0.3이고. 그러니까 이제 쉽게 구할 수 있죠. 0.3 여기다가 0.3이고 n을 요거 그게 뭐랑 같아요? 아까 계산했지만 19.6이랑 같다는 거죠. 그럼 F에 대해서 풀어서 계산하면 얼마가 된다? 32.2N. 그래서 최소한 32.2N으로 누르고 있어야 이제 얘가 아래로 미끄러지지 않는다 하는 거죠. 자, 그림과 같이 5kg 블락이 이렇게 10kg 블락 위에 이렇게 있고, 근데 5kg 블락은 이렇게 이제 벽에 이렇게 고정이 돼가지고 얘는 움직이지 않아. 근데 내가 10kg짜리를 이렇게 빼려고 그러는데 마찰력이 여러 군데서 작용하는 거죠. 10kg짜리 작용하는 마찰력이 지금 물론 이 바닥에서도 작용하는 마찰력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얘랑 얘 사이에 5kg과 10kg짜리에 작용한 요 마찰력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이겨내고 이제 끄집어 내리려는 거죠. 근데 자, 블록과 바닥 사이의 마찰 계수도 0.2고 블록과 블록 사이의 마찰 계수도 0.2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운동 마찰 계수만 주어졌는데 이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얘들보다 이제 얘들 두 개 합한 것보다 이제 얘가 크다는 거지.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걸 1이라고 하고 이걸 FK2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이쪽 면, 요쪽 면에 작용하는 거는 지금 이 면이 얘한테 작용한 수직 간격이 N1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 N1은 10kg하고 15kg을 다 합한 15G가 되겠죠. 그죠?
mg가. 근데 그 반면에 얘를 구하면 얘는 지금 수직 강력이 어떻게 되냐면은 물론 이제 5kg짜리가 얘가 내를 누르는 힘이 바로 수직 강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10kg짜리가 5kg짜리를 떠받치는 힘의 반작용이니까 그죠? 그래서 요 수직 강력 N2는 말하자면 5G가 되는 거죠. 5g이 아니라. 그래서 각각 F1K는 뮤K N1이 되고 N1은 얼마다? 여기 죄송합니다. 넘버링을 요걸 1이라고 요걸 2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N1이 이제 5kg이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 밑에 이제 FK2를 구하면은 요거는 N2가 돼서 요 15kg이다 말이죠. 왜냐하면 이게 여기서 이 바닥은 10kg만 떠받치는 게 아니라 5kg까지 다 같이 떠받쳐야 되니까. 그래서 F1K는 얼마? 요거는 9.8N이고 요 밑에 요거는 29.4N이다 말이죠. 그 상태에서 이제 45N은 또 오른쪽으로 되고 있으니까 간단하죠. 이제는 F 빼기 FK1, FK2 이꼴 MA가 되니까 A를 풀면 되죠. 그래서 A에 대해서 풀면은 M은 이제 10kg이니까 얘는 지금 10kg이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얘한테 미치는 힘이 뭐가 있다? 바닥이 얘를 못 가게 막는 요 FK2가 있고 얘가 5kg짜리가 얘를 또 못 가게 막는 요 FK1이 있는 거죠. 이제 그거 각각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다? 0.58m/s 제곱이다.